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바로 답이 나오셨나요? 혹시 조금 머뭇거리셨나요?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그리고 우리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어떤 의외의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단 3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뇌 활성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20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될 거예요. 2023년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숙 씨, 67살. 김 씨는 평생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단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면 빵 코너를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저녁 식사 전에 초콜릿을 먼저 찾으시고 심지어 밤에 아이스크림을 드시러 냉장고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드시니까 입맛이 변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었어요. 6개월 뒤, 김 씨는 중앙메모리 클리닉에서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신경과 이준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착은 뇌의 전두엽,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판단과 억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 이게 치매의 아주 초기 징후 중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초기 신호는 기억력 저하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치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방금 김영숙 씨 사례에서 보셨듯이 단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게 있어요.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시스템이죠. 동시에 억제 회로라는 것도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먹어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이 억제 회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가장 먼저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맛처럼 강한 자극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후각 저하예요. 치매는 사실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부터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음식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뇌가 본능적으로 단맛이라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사 문제도 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보입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니까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설탕, 단순당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2022년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씨, 72살 되신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셨대요. 집에서 직접 김치도 담그시고 된장도 담그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생선을 굽고 있는데 박 씨가 전혀 냄새를 못 맡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생선이 좀 탈 정도가 됐는데도 모르고 계셨죠. 또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깐 깜빡하셨는데 가스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셔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브레인센터에 모시고 갔더니 신경과 전문의 강민지 선생님이 후각 검사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냄새를 맡게 하고 뭔지 맞춰보는 간단한 검사였는데 박 씨는 10개 중에 3개밖에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후각 능력 저하는 치매의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냄새 식별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5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코가 막힌 게 아니라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위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신호가 바로 이겁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 변화, 후각 저하예요. 우리 뇌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코에서 직접 연결되는 후각신경과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후각 피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나 다른 퇴행성 뇌질환이 시작될 때
이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후각신경은 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뇌 안쪽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도 아주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연구자들은 후각 검사를 조기 진단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최근 몇 달 사이에 냄새를 잘 못 맡게 됐다면 이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커피 냄새, 레몬 냄새, 장미 냄새처럼 일상에서 흔한 냄새들을 구별하지 못하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전 문제와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명희 씨 69살. 최 씨는 평생 가계부를 쓰시던 분이에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절대 안 하시는 알뜰한 분이셨죠. 그런데 2023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홈쇼핑에서 똑같은 건강식품을 3번이나 주문하셨고 쓰지도 않을 주방용품을 한꺼번에 여러 개 사오셨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말에 1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예전에 최 씨라면 절대 안 넘어갔을 전화 사기였죠. 딸이 이상하다 싶어서 동성메모리위원회 모시고 갔더니 신경과 정수연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금전 관리 능력의 변화는 치매 초기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판단력과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지면 순간적으로 이거 좋네, 사야지 하는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같은 물건을 중복 구매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치매는 기억력보다 판단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뭘 샀는지는 기억해요. 근데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돈 쓰는 패턴이 바뀌셨다면 꼭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번째 신호는 시간 감각의 이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광수 씨, 74살. 이 씨는 퇴직 전에 공무원이셨어요. 정확한 시간 관념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꼭 도착하시고 일정 관리도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시는데 한 10분쯤 봤나 하셨는데 시계를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산책을 나가셨다가 1시간은 걸었겠지 하고 들어오셨는데 실제론 15분밖에 안 지났더래요. 손자가 놀러 왔을 때도 조금 전에 왔잖아 하셨는데 사실 3시간 전에 온 거였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바다브레인 병원에 가셨더니 신경과 임재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뇌에는 내부 시계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기억하는 기능인데 이게 주로 해마와 전두엽에서 담당합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겨우 10분 지났다고 느끼는데 1시간이 지났거나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시간 감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져요.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약 먹을 시간을 잊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쌓이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최근에 시간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이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신호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좀 의외인데요.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근해지는 변화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석진 씨, 71살. 윤 씨는 평생 과묵하고 낯을 많이 가리시던 분이에요. 가족들도 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없으셔 하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2024년 여름쯤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변하셨어요. 택배 기사가 오면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하시고 동네 슈퍼에서 처음 보는 손님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술술 꺼내시고 은행에 가서도 창구 직원한테 가족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드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걱정이 됐죠. 빛고울 신경과의원에 가셨더니 신경과 한지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격이 좋아지신 게 아니에요. 뇌의 전두엽에서 사회적 억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말은 해도 되는데 저 말은 하면 안 돼 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 필터가 무너지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초기 환자의 40% 이상이 낯선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게 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평소 과묵하시던 분이 갑자기 낯선 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가신다면 이것도 뇌 기능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치매의 5가지 숨겨진 초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단 음식 집착, 후각 저하, 금전 문제, 시간 감각 이상, 낯선 사람에게 과도한 친근감. 이 신호들이 중요한 이유는 기억력 문제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을 땐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초기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좋아요, 신호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을 조금씩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의외의 뇌 활성화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신경과학 연구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후 잠깐 눕기입니다. 네, 밥 먹고 누우면 소화 안 되잖아요.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바로 누워서 자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깊은 잠이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히 눈 감고 쉬는 거예요. 왜 이게 뇌에 좋을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 쪽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린 거예요. 이때 10분에서 15분만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안정되면서 뇌 기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식사 후 15분간 휴식을 취한 그룹이 바로 활동한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3%나 높게 나왔어요. 중요한 건 깊은 잠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이라는 점입니다. 소파에 기대앉거나 침대에 살짝 누워서 눈만 감고 계셔도 충분해요. 두 번째 습관은 눈 감고 한 입 천천히 먹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라워요. 식사 중에 3번에서 5번 정도만 눈을 감고 음식을 오래 씹어보세요. 왜 이게 뇌를 활성화시킬까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각 정보가 압도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전체 감각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니까 다른 감각들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미각이 살아나고 후각이 깨어나고 음식의 질감을 느끼는 촉각도 민감해져요. 그러면 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눈을 감고 음식을 먹었을 때 뇌의 감각 영역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27%나 증가했다고 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씹는 횟수를 20번 이상으로 늘리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고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집안일 직접 하기, 특히 순서 바꾸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미선 씨, 65살. 한 씨는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시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셨대요. 그래서 서울 숲브레인 클리닉 김동욱 선생님이 권해주신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집안일을 단순 노동이 아니라 뇌 훈련으로 생각해보세요. 설거지할 때도 순서를 정하잖아요. 컵 먼저, 접시 다음, 냄비는 마지막. 이게 바로 순서 기억과 계획 능력을 쓰는 거예요. 빨래를 넣을 때도 어디에 뭘 넣을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전두엽을 단련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작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오른손으로 설거지 하시던 분은 왼손으로 해보세요. 청소 순서를 바꿔보세요. 거실부터 하던 걸 안방부터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익숙한 패턴을 깨면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하니까 훨씬 더 활성화돼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집안일을 꾸준히 직접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1% 낮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TV 광고 따라 말하기 혹은 노래 크게 부르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정은미 씨, 68살. 정 씨는 부산 서면 메모리 센터에서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신경과 박준영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TV를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따라서 말해보세요. 맛있으면 땡땡 치킨, 뭐 이런 짧고 리듬감 있는 문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좋아하시는 노래를 크게 불러보세요. 정 씨는 처음엔 쑥스러워하셨대요. 근데 혼자 집에 계실 때, 특히 샤워하실 때 물소리에 묻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언어 기억력 점수가 19% 향상됐다고 해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요.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켜지고 소리를 듣는 청각 피질이 자극되고 문구를 기억하는 작업 기억력 영역도 훈련됩니다. 특히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니까 뇌의 좌우 반구가 모두 활성화돼요. 이게 바로 종합 뇌 운동인 거죠. 다섯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회상하고 짧게 기록하기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송민호 씨, 70살. 송 씨는 중심신경과의원에서 경도인 지장의 초기 진단을 받으신 후에 담당 의사 오세진 선생님한테 이 방법을 배우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를 역순으로 되짚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웠다. 그 전에 양치질했다. 그 전에 뉴스 봤다. 저녁 먹었다. 낮에 친구 만났다. 아침에 산책했다. 이런 식으로요. 송 씨는 처음엔 어려워하셨대요. 아니 하루 일을 거꾸로 생각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근데 매일 밤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수월해지셨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왜 거꾸로 회상하는 게 뇌에 좋을까요? 우리 뇌는 시간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근데 역순으로 생각하는 순간 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해요. 익숙한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해야 하니까 뇌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거꾸로 회상할 때 그때그때 느낀 감정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 만나서 반가웠다. 저녁 식사가 맛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요. 감정과 함께 기억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까지 활성화되면서 기억이 훨씬 더 강하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 중에 하나만 손으로 짧게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에 펜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웠다 이런 식으로요. 손글씨를 쓰면 뇌의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시각 피질이 모두 활성화되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손글씨로 기록한 그룹이 키보드로 타이핑한 그룹보다 3주 후 기억 유지율이 38%나 높았다고 해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서서 양말 신기입니다. 양말 신는 게 뭐가 대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뇌 운동이에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태호 씨, 73살. 김 씨는 인천 미래뇌신경과에서 박서연 선생님한테 이 방법을 추천받으셨어요. 평소에 앉아서 신던 양말을 서서 신어보세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돼요. 김 씨는 처음엔 이게 무슨 운동이야 하셨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면서 몸을 숙이고 손으로 양말을 잡아서 발에 신어야 하잖아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이 총동원됩니다.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이 작동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해가 활성화되고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이 일하고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는 집행 기능까지 모두 사용해요. 작지만 강력한 종합훈련인 거죠.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단순 균형 훈련을 하루 5분씩 꾸준히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3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벽을 잡고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손을 떼보세요.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뇌 활성화 습관을 정리해 볼게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눕기, 눈 감고 한 입 천천히 먹기, 집안일 직접 하면서 순서 바꾸기, TV 광고 따라 말하거나 노래 크게 부르기,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회상하고 짧게 기록하기, 서서 양말 신기. 이 6가지가 다 뭔가요?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뇌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에너지를 덜 쓰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씻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로 산책하고, 이렇게 패턴화된 생활을 하면 뇌는 자동 운전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뇌가 점점 게을러집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를 주면 뇌는 깨어나야 해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이에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자극을 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장혜숙 씨, 75살. 장 씨는 2022년 중앙브레인의원에서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신경과 전문의 최윤아 선생님이 약물 치료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을 실천하라고 권하셨죠. 처음에 장 씨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눈 감고 한 입씩 천천히 먹고, 설거지할 때 왼손도 사용해보고, 저녁에는 하루를 거꾸로 되짚어보고 짧게 일기를 쓰셨어요. 1년이 지난 2023년 가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지 기능 점수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보통 경도인지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장 씨는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이건 약물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 덕분입니다. 장 씨는 지금도 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초기 단계라면 호전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해요. 반대로 계속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치매의 5가지 숨겨진 초기 신호. 첫 번째, 단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착. 두 번째, 냄새를 잘 못 맡는 변화. 세 번째, 갑작스러운 금전 문제와 충동적인 소비. 네 번째, 시간 감각의 이상. 다섯 번째,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근해지는 변화. 이 신호들은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알아두시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깨우는 6가지 예방 습관. 첫 번째,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눕기. 두 번째, 눈 감고 한 입 천천히 먹기. 세 번째, 집안일 직접 하면서 순서 바꾸기. 네 번째, TV 광고 따라 말하거나 노래 크게 부르기. 다섯 번째,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회상하고 짧게 기록하기. 여섯 번째, 서서 양말 신기.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돈이나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것들이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눈 감고 한 입 천천히 먹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거꾸로 되짚어보세요. 내일 아침 양말 신을 때 서서 신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시작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초기 신호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하나 있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작은 자극을 주면 천천히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6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일단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응원합니다.